내일 전력망이 멈춥니다. 트럭 휴게소, 텅 빈 선반. 당신의 비축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쌀, 콩, 탄약. 그건 초보자의 리스트입니다. 여기 숙련된 프레퍼들이 알고 초보자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굶주림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음식 없이 몇 주를 견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를 파괴하는 것은 식욕 피로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미각을 통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똑같은 회색 죽을 먹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그때 당신은 죽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저는 다른 비축품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숨겨두는 품목들입니다.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사기와 건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웃들이 이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안다면 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11가지 항목, 그중 어느 것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모두 판도를 바꾸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번은 새로운 세상의 화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맨 아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압력 폭탄, 팝콘 옥수수. 이미 웃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관 간식이 현존하는 어떤 음식보다 저장 공간 대비 부피 비율이 가장 높은지 설명하는 동안 계속 웃으세요. 옥수수 한 컵은 8컵의 따뜻하고 푹신한 음식이 됩니다. 5갤런 버킷 하나면 한 가족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쌀이나 콩으로 그 비율을 달성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여기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각 알갱이는 생물학적 압력 용기입니다. 정확히 14%의 수분을 함유한 물을 밀도 높은 전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 위에 가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증기가 됩니다. 구조적 무결성이 무너질 때까지 껍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젤라틴화된 전분이 바깥쪽으로 폭발하며 시원한 공기 속에서 즉시 굳어 원래 크기의 45, 50배에 달하는 구름이 됩니다. 굶주리고 있을 때 부피가 왜 중요할까요? 심리 때문입니다. 순수한 심리학이죠. 전력이 끊긴 이후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인 당신의 파충류 뇌는 거대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음식을 보고 마침내 공포를 멈춥니다. 당신의 눈은 풍요를 기록합니다. 당신의 위장은 포만감을 인지합니다. 칼로리 수치는 낮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재설정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당신은 배가 부르다고 느낍니다.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계획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다 떨어지면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텐데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를 갈아서 옥수수 가루로 만드세요. 갑자기 빵, 죽, 조니 케이크의 기본 재료가 생깁니다. 간식거리에서 나오는 다재다능함입니다. 비축 프로토콜 1인당 최소 10파운드. 산소 흡수제와 함께 마일라바에게 보관하세요. 수분 함량은 13.4%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압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너무 젖으면 곰팡이가 자랍니다. 제대로 밀봉하면 팝콘은 당신보다 수십 년 더 오래 갑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침묵 속에서 그 가련하고 맛없는 배급량을 억지로 삼키는 동안 당신은 불가에 앉아 따뜻하고 바삭하며 위안을 주는 음식이 가득 담긴 커다란 그릇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탈수로 죽는다면 위안이 되는 음식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이 무너진 세상에서 탈수는 총알보다 빠르고 굶주림보다 빠르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패킷에 든 병원, 젤로 가루. 당신 할머니의 교회 포틀럭 파티용 디저트가 저의 비밀 의료 용품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창을 닫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회가 붕괴할 때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탈자도 방사능도 아닙니다. 이질, 위장염, 노로바이러스, 즉 의심스러운 물을 마시고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끝없는 위장 관계의 악몽입니다. 여기 잔혹한 계산이 있습니다. 수분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마시는 모든 것이 바로 다시 나올 때, 탈수는 몇 시간 내에 시작됩니다.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신장이 힘들어합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뇌가 제대로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물은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토나 설사를 통해 체액을 잃을 때 당신은 전해질, 나트륨, 칼륨, 즉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화학 전령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만 마시면 남은 것마저 희석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을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며 탈수만큼이나 확실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당신에게는 경구 수액 보충 염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수액 가방 하나에 $50를 청구합니다. 아니면 푼돈으로 젤로를 사용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가루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세요. 설탕, 젤라틴. 그것을 물과 섞고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당신이 만든 것은 의료용 전해질, 용액과 비슷합니다. 설탕과 나트륨은 공동 수송을 통해 작동하여 다른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도 장이 물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젤라틴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집니다. 소화되면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으로 분해됩니다. 글리신은 장 내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5센트짜리 패킷에 담긴 손상된 장을 위한 약인 셈입니다. 맛도 중요합니다. 아프고 두렵고 몸이 무너지는 동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때 딸기 맛 같은 것은 심리적인 닻이 됩니다. 생일 파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대할 만한 작은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비축 프로토콜, 최소 15박스. 가루를 진공 밀봉하세요. 습기는 그것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건조하게 보관하면 유통기한은 15년을 넘습니다. 다른 이들이 기본적인 화학을 이해하지 못해 탈수로 죽어갈 때 당신은 디저트로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이 매일 버리는 물건 중에 당신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쓰레기 속의 보물, 달걀, 껍데기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개의 주방에서 사람들은 달걀을 깨고 생각 없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그들은 약을 버리고 있는 것이며 약국에서 실제 돈을 받고 파는 무언가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95%가 탄산칼슘으로 약국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화합물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분자 대 분자로 똑같은 물질입니다. 붕괴 이후에 당신의 칼슘은 어디서 올까요? 우유 배달 트럭도 없고 치즈 코너도 없으며 영양제 섹션도 없습니다. 현재 당신이 의존하는 모든 공급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아포칼립스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발화시키며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유지합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이를 통한 칼슘 섭취가 없으면 당신의 몸은 유일한 저장고인 뼈와 치아를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골격은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말 그대로 스스로를 녹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신은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골절됩니다. 치아가 갈라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전력망이 끊긴 세상에서의 치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도 없고 마취제도 없으며
소독된 환경도 없습니다. 단순한 치통이 농양고름이 됩니다. 농양은 폐혈증이 됩니다. 폐혈증은 고통스럽고 예방 가능한 죽음이 됩니다. 단 하나의 달걀 껍데기에는 당신의 하루 칼슘 권장량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과정: 껍질을 모으세요. 헹구세요. 축적하세요. 살모넬라균을 죽이기 위해 10분간 끓이세요. 잘 부스러질 때까지 200도에서 굽으세요. 고운 가루로 가세요.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탄산칼슘은 본질적으로 돌입니다. 음식과 함께 반 티스푼씩 섭취하세요. 위산이 그것을 흡수 가능한 염화칼슘으로 변환합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에서 얻는 평생 분량의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단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인체는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붕괴 이후에 찾기 거의 불가능한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생존과 번영의 차이를 만드는 영양소죠. 지방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액체 황금. 토끼 굶주림, Rapid Starvation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초기 미국 탐험가들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기가 풍부했고 매일 먹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죽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살코기만 먹었습니다. 토끼 같은 동물들은 체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백질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생화학입니다. 적절한 지방이 없으면 단백질 대사가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먼저 메스꺼움이 오고, 그 다음 설사, 그 다음 장기 부전이 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필수적입니다. 지방은 몸에서 제조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A, D, E, K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혈당 급상승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음식이 실제로 음식 같은 맛이 나게 합니다. 하지만 생존 상황에서 지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은 당신을 배신합니다. 버터는 냉장 보관 없이는 며칠 내에 산패됩니다. 식물성 기름은 독성 슬러지로 산화됩니다. 동물성 지방은 적절히 정제되지 않으면 박테리아 성장을 돕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단지 맛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유 라디칼, 유해, 산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촉진하는 불안정한 분자들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없는 생존 상황에서 매 끼니 독을 섭취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해결책: 기, 버터. 수분이 증발하고 우유 고형분이 분리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가열한 정제 버터입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유지방입니다. 버터를 상하게 하는 부분은 수분과 우유 고형분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세요. 문제를 제거하세요. 키 버터는 개봉하지 않으면 산곤에서 수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개봉 후에도 냉장 없이 몇 달간 버팁니다. 발연점은 480도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용 지방보다 높습니다. 볶고 굽고 독성 화합물로 분해되지 않게 튀길 수 있습니다. 칼로리 밀도 그램당 9칼로리. 순수한 농축 에너지. 한 숟가락이면 생존용 죽을 문명의 맛이 나는 무언가로 바꿉니다. 풍부함, 풍미, 만족감, 먹는다는 것이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 1인당 연간 10발 리리병을 비축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다른 모든 이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왜 기분이 나빠지는지 궁금해하며 서서히 지방 결핍으로 죽어갈 때 당신은 액체, 황금으로 번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 해결, 칼로리 해결. 하지만 모든 프레퍼의 식료품 저장실에는 천천히 그리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틈새가 있고 대부분은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벙커 농장.
지하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둔 통조림 채소들, 말 그대로 죽은 음식입니다. 통조림 제조에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극심한 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년간 보관 가능한 이유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타민, 특히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당신의 완두콩 통조림에는 비타민 C가 거의 없습니다. 껍질콩에는 무시할 수 있는 양만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비축해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 옥수수는 신선한 농산물에 비해 영양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괴혈병에 걸립니다. 괴혈병은 역사책의 각주처럼 들립니다. 해적들에게나 일어났던 일 말이죠. 해결된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괴혈병은 신선한 영양소 없이 충분히 오래 지내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기 전 완전한 비타민 C 결핍 상태가 4-6주 지속됩니다. 먼저 잇몸이 붓고 피가 납니다.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치아가 흔들립니다. 못의 혈관이 터지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깁니다. 흉터 조직이 녹아내리면서 몇 년 전에 아문 옛 상처가 다시 열립니다. 관절이 끊임없이 아픕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내부 출혈, 장기 부전, 사망에 이릅니다. 전력망이 끊긴 시나리오에서 괴혈병은 폭력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흙, 햇빛, 정이 없이 어떻게 신선한 채소를 기를까요? 새싹을 트이우는 씨앗들, 알파파, 브로콜리, 무, 녹두. 건조 상태에서 영양소는 휴면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물을 주면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씨앗이 깨어납니다. 비타민 C 함량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반 30배로 폭발합니다. 한 줌의 새싹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신선하고 바삭한 채소입니다. 흙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으며 비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씨앗, 물, 배수 기능이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어두운 벙커에서 새싹을 키우세요. 옷장에서 키우세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핵겨울 동안에도 키우세요. 과정, 씨앗을 하룻밤 동안 담가두세요. 물을 빼세요. 하루에 2번 헹구세요. 3-5일 후 먹을 준비가 된 신선한 채소가 생깁니다. 비축 프로토콜, 혼합 새싹 씨앗 2-3kg. 1년 동안 신선한 채소를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에 서늘하고 건조하게 보관하세요. 그것들은 작고 가볍습니다. 괴혈병에 걸리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영양은 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기능할 때만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사고와 치명적인 실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합법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속되는 각성제, 커피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맛이 좋기 때문에 사회가 정상화한 수행 능력 향상 약물입니다. 카페인은 지각된 노력을 줄여줌으로써 기민함, 반응 시간, 인지 기능, 기억 회상, 신체적 인내력을 향상시킵니다. 어려운 일을 더 쉽게 느끼게 합니다. 긴 작업 시간을 더 짧게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결정이 중요한 생존 상황에서 더 날카롭고 빨라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피로로 인한 실수를 저지를 때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측정 가능한 이점입니다. 문제. 볶은 커피는 빨리 상합니다.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그 원두들은 지금 산화되고 있습니다. 볶은 원두의 오일이 분해되어 산패되고 쓴맛이 납니다. 6개월 이내에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1년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장기적인 붕괴 상황에서 당신의 커피 공급이 가장 먼저 실패합니다. 트릭을 모른다면 말이죠. 생두, 수확된 원두는 갈색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초록색이고 돌처럼 딱딱하며 풀 냄새가 납니다.
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의 오일이 세포벽 안에 보호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산화되지도 저하되지도 상하지도 않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에 제대로 보관하면 생두는 20년, 어쩌면 그 이상 지속됩니다. 인지적 우위가 필요할 때, 그리고 당신은 필요하게 될 텐데 필요할 때마다 신선하게 볶으세요. 마른 팬에 생두를 넣으세요. 중간 불. 계속 저어주세요. 10분 이내에 작은 폭죽처럼 톡톡 터지며 초록색에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원하는 색이 되면 불에서 내리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선한 커피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커피를 볶으면 공간이 따뜻하고 풍부한 향으로 가득 찹니다. 정상적인 삶의 냄새입니다. 한가한 일요일 아침, 문명, 연기와 땀과 공포의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그 커피 향은 당신의 그룹 전체를 위한 심리적 재설정입니다. 최소 20파운드, 밀폐 용기, 서늘하고 어두운 보관. 붕괴 이후의 물물 교환 경제에서 신선하게 볶은 커피는 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커피는 당신의 뇌를 처리합니다. 다음 항목은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요. 합법적인 하얀 가루, 베이킹 소다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이전 정부 때부터 냉장고 냄새를 흡수하고 있는 그 지루한 하얀 가루 말입니다. 이것을 단지 베이킹 재료로만 본다면 당신은 이용 가능한 가장 다재다능한 화학 물질 중 하나를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화학 세계의 맥가이버 칼입니다. pH 중화제, 물에 반 티스푼을 섞으면 위산을 중화합니다. 속쓰림,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을 단돈 몇 푼으로 해결합니다. 치과 대체제, 치아 세정을 위한 부드러운 연마제입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산을 중화할 만큼 알칼리성입니다. 즐겁지는 않지만 기능적입니다. 치과 의사가 없는 세상에서는 맛보다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세척제, 피, 기름기, 때, 베이킹소다, 반죽은 모든 것을 닦아냅니다. 기능적인 장비, 입을 수 있는 옷, 살 수 있는 공간. 화재 진압, 임시 주방의 기름 화재. 절대 물을 던지지 마세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던지세요. 열이 그것을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여 불꽃을 질식시킵니다. 비누 생산. 지방과 섞어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비누를 만드세요. 위생은 질병을 예방합니다. 질병은 전투보다 더 많은 생존자를 죽입니다. 탈취제, 채취를 처리합니다. 쉼터를 살만하게 유지합니다. 폐기물 처리 냄새를 중화합니다. 밀폐된 버킷에 30파운드를 비축하세요. 즉시 종이 상자에서 꺼내세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밀봉된 용기는 화학적 활성을 무기한 보존합니다. 당신은 100가지 이유로 100번이나 이 가루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당신이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가장 최악의 순간에 뇌가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 크기의 뇌 재부팅 장치. 이것은 식료품 저장실에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 주머니, 조끼에 둡니다. 생각하지 않고 3초 안에 손이 닿는 곳에 말이죠. 딱딱한 사탕. 당신의 뇌는 칼로리의 20%를 소비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포도당으로만 작동합니다. 연료로 지방을 태우는 근육과 달리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포도당을 요구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가 오작동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저혈당증입니다. 식사를 두어 번 걸으세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세요. 지속적인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세요. 이 중 2가지 요인만 결합해 보십시오. 혈당은
몇 시간 내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증상: 손떨림, 시야 흐림, 정신혼란, 판단력 저하, 신체적 쇠약, 조정 능력 상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습니다. 생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증상만으로도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면 정확하게 쏠 수 없습니다. 시야가 흐리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멍한 뇌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딱딱한 사탕은 순수한 자당입니다. 입안에서 녹습니다. 소화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고 점막을 통해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위장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3분 내에 혈당이 안정됩니다. 손떨림이 멈춥니다. 시야가 맑아집니다. 생각이 일관되게 변합니다. 당신은 다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구급대원들이 포도당 정제를 휴대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원리이고 포장만 더 화려할 뿐입니다. 부수적인 용도, 심리적 응급처치, 트라우마 및 쇼크는 사람들을 투쟁 도피 반응에 가두어 버립니다.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현재와 단절됩니다. 위안과 어린 시절의 안전함 같은 맛이 나는 달콤한 무언가는 심리적인 다치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신체적 행동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활성화하는 맛, 즉 즉각적인 위험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입니다. 10파운드를 비축하세요. 포장지를 벗기지 마세요. 쓸모없고 끈적한 덩어리로 녹지 않도록 서늘하고 건조하게 보관하세요. 항상 예외 없이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당신의 뇌는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입니다. 절대 빈 상태로 작동하게 두지 마세요. 그렇다면 전혀 비축할 필요가 없는 식량원은 어떨까요? 모든 곳에 눈에 띄게 놓여 있지만 완전히 무시되는 자원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공짜 칼로리. 당신은 매년 가을 그것들을 지나칩니다. 공원, 인도, 교회의 마당, 산책로에 흩어져 있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들. 도토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람쥐 먹이, 하수구 쓰레기, 발에 밟히는 성가신 물건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요에 둘러싸인 차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도토리는 전 세계 온대 기후에서 가장 풍부한 칼로리 자원 중 하나입니다. 성숙한 오크 나무 한 그루는 매년 수천 개를 생산합니다. 어떤 추정치에 따르면 생산성이 좋은 나무는 수만 개를 생산합니다. 도시와 교외 환경에는 어디에나 오크 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가을 말 그대로 공짜 음식이 땅을 뒤덮습니다.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밀이나 귀리와 영양적으로 비슷하며 여러 대륙의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도토리를 주식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먹지 않을까요? 탄닌 때문입니다. 탄닌산은 생도토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쓰게 만듭니다. 너무 써서 입이 삼키는 것을 거부할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당한 양의 탄닌은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트레일 믹스처럼 날 것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탄닌은 수용성입니다. 으깬 도토리를 물에 담가두면 탄닌이 액체로 빠져나옵니다. 물이 갈색으로 변하면 주기적으로 갈아주세요. 결국 남는 것은 달콤하고 고소하며 먹기에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과정: 가을에 떨어진 도토리를 모으세요. 철저히 말리세요. 껍질과 뚜껑을 제거하세요. 알맹이를 부수거나 가세요. 물이 갈색으로 변할 때마다 물을 갈아주며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물에 담가두세요. 물이 맑게 유지되고 쓴맛이 사라지면 다 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도토리 가루입니다. 더 말려서 가루로 만드세요. 죽을 쑤어 드세요. 수프와 스튜에 넣으세요. 다재다능하고 영양가 있으며 공짜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보조 계획입니다. 비축해둔 밀이 떨어졌을 때, 쌀이 다 떨어졌을 때, 식료품점이 털려 선반이 비었을 때도 오크 나무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전히 생산합니다. 여전히 땅에 공짜 음식을 떨어뜨립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무시당한 채로 말이죠. 지금 오크 나무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필요해지기 전에 우려내는 과정을 연습하세요. 실패해도 대가가 없을 때 기술을 연마하세요. 숲에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이의 보급품이 떨어졌을 때 생존합니다. 상당한 양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고갈되면 몇 주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네랄. 식탁용 소금이든 작은 흔드는 병들. 심각한 생존을 위해서는 완전히 불충분하고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종이 원통에 든 몇 온스는 한 끼 식사에 가볍게 간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파운드 단위가 필요합니다. 산업적인 양 말이죠. 첫째, 가장 명백하게 식품 보존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는 세상에서 사슴을 사냥했다면 당신은 즉각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고기는 며칠 내에 썩습니다. 보존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칼로리, 단백질, 귀중한 지방은 가족 대신 박테리아를 먹여 살리며 상하고 낭비됩니다. 소금은 삼투압을 통해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냅니다.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현대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는 전기가 생기기 전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슴 한 마리 전체를 염장하려면 큰 스푼이 아니라 파운드 단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전체 소금 공급량이 작은 소금통 몇 개뿐이라면 당신은 아주 적은 부분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썩어갈 것입니다. 둘째, 전해질입니다. 염화 나트륨은 신경 기능을 위한 주요 전해질입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를 통해 소통하며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나트륨 이온을 필요로 합니다. 적절한 나트륨이 없으면 신경계가 오작동합니다. 증상은 짜증스러운 정도에서 치명적인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근육 경련, 정신 혼란, 전신 쇠약, 결국 심부정맥까지 옵니다. 당신의 심장은 적절한 리듬을 위해 나트륨이 필요한 전기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근육입니다. 더운 조건에서의 힘든 육체 노동, 전력망 이후의 세상에서 당신은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땀을 통해 나트륨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양을요. 보충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비교적 빨리요. 해결책, 사료가게. 말과 소를 위한 50파운드짜리 소금 블록. 순수한 염화 나트륨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필요한 만큼 깨서 쓰세요. 네, 동물용으로 판매됩니다. 아니요, 화학적 차이는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입니다. 염화 나트륨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포장과 가격 거품뿐입니다. 총 100파운드, 두 블록을 비축하세요. 습기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감싸세요. 소금은 흡습성입니다. 공기 중의 물을 흡수합니다. 노출된 블록은 습기 속에서 천천히 녹습니다. 건조하게 보관하면 소금은 문명보다 오래 갑니다. 다른 이들이 보존을 고려하지 않아 고기가 썩는 것을 지켜볼 때 당신은 겨울 내내 염장된 사슴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칼로리, 보존 및 영양소가 있더라도 단순한 생존을 삶과 비슷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폐. 저의 첫 번째 비밀. 제가 비축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효모입니다.
밀가루, 물, 소금은 딱딱한 크래커를 만듭니다. 밀도가 높고 즐거움이 없으며 기술적으로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효모를 추가하면 빵이 됩니다. 부드러운 빵, 부풀어 오르는 빵. 임시 오븐에서 나올 때 천국 같은 냄새가 나는 빵. 정상성, 안락함, 문명을 대표하는 빵. 모든 것이 당신을 동물로 전락시키려 할 때 당신을 인간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빵입니다. 하지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아의 사카로마이쳇 체레비시아의 생물학적 잠재력은 제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효모는 당을 소비하고 증식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것이 팽창입니다. 가스가 반죽의 질감을 만듭니다. 산소가 없으면 효모는 대사 경로를 전환합니다. 여전히 당을 소비하지만 증식 대신 에탄올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발효입니다. 우리에게 와인, 맥주, 증류주를 주는 과정이죠. 붕괴 이후의 세상에서 알코올은 단지 오락용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소독제입니다. 상처를 소독하세요. 의료기구를 닦으세요. 용기와 음식 준비 표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세요. 알코올은 용매입니다. 식물의 약효 성분을 추출하여 팅크제로 만드세요. 약초 의학이 가능해집니다. 알코올은 연료입니다. 높은 농도에서 알코올은 깨끗하게 탑니다. 램프, 불 피우기, 비상난방. 알코올은 진통제입니다. 마취제가 존재하지 않고 처방약이 기억 속에 유물이 되었을 때 수술을 앞둔 누군가에게 독주 한 잔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코올은 보편적인 거래 상품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잊고 싶어 하며 특히 절망적인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알코올 공급원은 당신을 모든 이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효모를 통제하면 당신은 마을의 제빵사인 동시에 약사이며 증류업자가 됩니다.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하죠. 여기서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효모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습니다. 120도 이상의 열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140도가 넘으면 완전히 죽습니다. 나중에 작동하기를 바라며 뜨거운 차고 선반에 효모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서늘한 환경에서도 생존 능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개별세포가 내부 에너지 비축량을 소모하며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전형적인 활성 건조 효모는 산곤에서 약 2년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저의 프로토콜, 냉기가 생물학적 시계를 일시 정지시키는 냉동고에 진공 밀봉된 벽돌 형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동 보관은 효모를 수년 동안 어쩌면 무기한으로 생존하게 합니다. 전력망이 끊기면 벽돌은 즉시 지하실의 가장 서늘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전략적으로 아껴서 사용됩니다. 일부는 사워도우 스타터 배양액을 만드는 데 보관되어 더 많은 효모를 무기한 증식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름다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효모는 자기 복제를 합니다. 설탕, 물, 시간이 주어지면 스스로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올바르게 관리된 한 패킷은 무한한 공급원이 됩니다. 핵심은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배양액을 유지하는 것이죠. 효모를 보물처럼 지키세요. 열, 오염,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세요. 새로운 세상에서 효모는 문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실 점검, 잠시 멈춤, 11가지 항목, 11가지 시너지 효과, 당신에게 유리하게 가능성을 바꾸는 11가지 방법. 하지만 그 무엇도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도구는 결국 고장납니다. 모든 비축품은 고갈됩니다. 붕괴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견뎌야 할 조건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여전히 궁극적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공동체, 똑같은 위기를 겪으며 지나가는 낯선 이들, 겁에 질리고 배고프며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대함으로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도덕적 원칙을 얼마나 빨리 버리는지로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누가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 변수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11가지 품목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고 양도 이상적이라 해도 불운이나 좋지 않은 타이밍 혹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제공하는 것은 회복력입니다.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옵션, 더 많은 유연성, 그리고 혼돈이 닥쳤을 때 부러지는 대신 휘어질 수 있는 더 높은 확률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확률을 옮기는 것 말이죠. 생존자가 반드시 가장 큰 비축품을 가진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적응력을 유지하고 계속 배우며 모든 것이 타오르는 동안 인류애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당신을 앞서게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문명이 영구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어떤 비축품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격, 11가지 비표준적이고 변혁적인 항목들, 심리적 포만감을 위한 팝콘, 비상수분 보충을 위한 젤로, 보이지 않는 영양제를 위한 달걀 껍데기,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지방을 위한 기버터, 살아있는 비타민을 위한 새싹 씨앗, 수십 년의 집중력을 위한 생두, 다른 모든 것을 위한 베이킹 소다, 뇌 재부팅을 위한 딱딱한 사탕, 모두가 무시하는 공짜 칼로리를 위한 도토리, 보존과 전해질을 위한 소금 블록, 빵, 알코올, 그리고 문명 그 자체를 위한 효모. 이것은 사재기가 아닙니다. 안전망이 사라졌을 때 생존의 화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맛없는 배급량을 억지로 삼키고 치아가 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단조로움 때문에 서서히 미쳐갈 때 당신은 불가에서 팝콘을 먹고 신선하게 볶은 커피를 마시며 진짜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류애를 앗아가려 할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고, 가시성은 취약성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해하는지, 무엇을 제공하는지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이웃에서 표적으로 변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은 부채입니다. 보물을 숨기세요. 비밀을 지키세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공유하거나 아예 공유하지 마세요. 무엇이 오든 적응하세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세요. 다른 이들이 허둥대거나 풍경의 일부가 되는 동안 혼돈을 이용하세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책감 섞인 즐거움, guilty pleasure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영양가는 전혀 없지만 정신적 가치는 극대화된 품목 말입니다. 생존 배낭에는 전혀 논리적인 자리가 없지만 당신을 제정신으로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화약을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보는 방식이나 주변 세상의 잠재력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생존의 비밀과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 상자가 곧 열릴 것입니다.